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1일 과천 중앙선관위 대강당에서 제11회 유권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 선거 유공자와 그 가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직원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투표용지를 인쇄하는 시기와 후보자의 기호, 성명, 소속 정당명 등 게재 순위 결정 방법은 공직선거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부터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의 인쇄가 시작된다면서 투표용지에 게재할 기호 게재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의 10대 정책과 공약을 정책 공약마당 사이트에 공개했습니다. 19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교육감 선거 후보자의 5대 공약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선거인 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또는 오류가 있으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거인 명부는 열람 및 이의 신청 기간이 지난 후 5월 20일 최종 확정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TV 뉴스입니다. 매년 5월 10일은 유권자의 날입니다. 유권자의 날은 선거와 투표 참여의 중요성을 국민과 함께 나누고 유권자의 권한과 책임의 의미를 조명하기 위해 법률로 제정된 날입니다. 지난 11일 제11회 유권자의 날 기념식이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층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그 현장 같이 보시죠. 지난 11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층 대강당에서 선거 유공자와 그 가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직원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1회 유권자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유권자의 날은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의 조건을 갖춘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적 선거가 실시된 1948년 5월 10일 재헌국회 의원선거를 기념하고 선거와 투표 참여의 중요성을 국민과 함께 나누며 유권자의 권한과 책임의 의미를 조명하기 위해서 지난 2012년 법률로 제정됐습니다. 제11회 유권자의 날 기념식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현장과 유권자의 모습 등을 담은 식전 영상 상영과 참여, 공정, 화합의 아름다운 선거 가치 등을 전달하는 주제 영상 상영, 선거 유공자 포상, 중앙선관위 위원장 기념사, 선거 유공자들의 주요 공적과 수상소감 등을 담은 소감 영상 상영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률에 따라 유권자의 날부터 한 주간을 유권자 주간으로 명시하고 공명선거와 관련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합니다. 특히 유권자 주간을 기념하기 위해 중앙선관위 청사 주변에 가로등 배너를 제작해 게시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날과 유권자 주간을 통해 유권자들의 선거와 투표 참여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하는 시기와 투표용지에 게재하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 소속 정당명 등 게재 순위 결정 방법은 공직선거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 시기와 투표용지에 게재할 기호 게재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16일부터 전국의 시도와 구시 군선관위별로 자체 일정에 맞춰 본격적으로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의 인쇄를 시작합니다. 공직선거관리 규칙에 따르면 지방선거에서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2일 후부터 투표용지를 인쇄할 수 있는데 인쇄 시설 부족 등으로 선거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선관위의 위원회의 의결로 인쇄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투표용지 인쇄 후에는 후보자가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 무효가 되어도 선거일에 사용할 투표용지에 이를 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전투표와 거소투표는 투표기간과 인쇄 방법이 선거일 투표와 다르기 때문에 투표용지에 사퇴 등을 표기할 수 있는 시점도 달라집니다. 사전투표는 사전투표일 전일인 5월 26일까지, 거소투표는 구시 군선관위가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해 투표용지를 인쇄하기 전까지 사퇴 등을 한 경우에만 투표용지에 표기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인쇄 후 사퇴 등이 발생할 경우 유권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투표소와 선거일 투표소에 안내문과 현수막을 게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국 통일기호를 부여받은 정당은 모두 3개로 기호 1번은 더불어민주당, 기호 2번은 국민의힘,
기호 3번은 정의당입니다. 전국 통일기호를 부여받지 못한 정당의 기호는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정당, 무소속 후보자 순으로 결정합니다. 지역구 구시군 의원 선거에서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해당 후보자의 기호는 추천 정당이 결정하며 정당이 추천 순서를 정하지 않은 경우 관할 선관위가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기 때문에 기호와 정당명이 없으며 투표용지는 후보자의 성명란과 기표란을 가로로 배열하고 기초의원 선거구 단위로 순환해 작성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마다 1개의 정당 또는 1명의 후보자만 선택해야 하며 특히 2명에서 5명을 뽑는 지역구 구시 군의원 선거도 반드시 1명의 후보자란에만 기표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책선거 확산을 위해 매 선거마다 정당의 정책이나 후보자의 공약 등을 제출받아 공개합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의 10대 정책과 공약을 지난 9일 정책공약마당 사이트에 공개했습니다.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9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의 10대 정책 공약을 정책공약 마당 사이트에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한 10대 정책 공약은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정당 중 12개 정당의 중앙당이 직접 작성해 제출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선거 후보자의 5대 공약은 5월 19일부터 정책공약 마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5월 24일부터는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포함한 모든 선거 후보자의 선거 공보도 볼 수 있습니다. 정책공약 마당 사이트에서는 전국의 유권자가 직접 제안하는 희망공약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국정당학회에 의뢰해 지역별 언론과 SNS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별한 17개 시도별 공약 이슈 키워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과 후보자, 유권자 간의 활발한 정책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유권자들도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선거인 명부는 공직선거 때마다 구시군의 장이 작성한 후 선거권자의 열람 및 이의 신청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이에 15일부터 3일 동안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인 명부 열람 및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 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또는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으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인 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5월 10일 현재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주민등록표 외국인 등록대장에 의하여 조사하여 5월 10일부터 14일까지 작성합니다. 선거인 명부를 열람하려면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구시군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됩니다. 다만 홈페이지에서는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선거인 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되어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확인되면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열람 기간 내에 구시군청에 말이나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인 명부는 열람 및 이의 신청 기간이 지난 후 5월 20일 최종 확정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며 선거인 명부에 올라 있는지 꼭 확인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유권자들의 선거 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해 매년 유권자와 함께하는 강연 콘테스트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선거연수원에서 청소년부 3팀, 일반부 5팀이 참가한 제11회 강연 콘테스트 결선이 열렸는데 그 현장 다녀왔습니다. 유권자의 선거 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11회 강연 콘테스트 결선이 지난 7일 수원에 있는 선거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청소년부와 일반부로 나뉘어 진행된 제11회 강연 콘테스트는 개인이나 팀이 민주주의, 주권, 선거 정치 참여 등을 주제로 강의, 연극, 춤, 노래, 뮤지컬 등 형식에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었는데 예선과 본선을 거친 청소년부 3팀,
일반부 5팀이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제11회 강연 콘테스트 결선은 청소년부 발표 및 심사, 일반부 발표 및 심사, 심사 결과 발표 및 시상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청소년부 최우수상은 대한민국 파이팅 팀이 차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상과 상금 70만 원을 받았고, 우수상은 통팀과 생강나무 비비센터 팀이 수상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상과 상금 300만 원이 주어지는 일반부 대상은 김현정 씨가 받았고, 최우수상은 이남지 씨, 우수상은 쿠파, 이소담 씨, 이명주 씨가 각각 수상했습니다. 제11회 강연 콘테스트 일반부 입상자는 선거연수원 민주시민교육 강사로 활동할 수 있고, 강연 내용은 민주시민교육 콘텐츠 등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을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래서 그들에겐 무슨 일이에서는 다양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를 알아보고 유권자들이 유의할 점을 살펴봅니다. 오늘은 투표용지 훼손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투표용지를 찍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A씨. A씨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소에서 남편과 함께 기표소에 들어가는 것을 사전투표 관리관이 제지하자 화가 난다고 큰 소리를 치며 남편의 투표용지를 찍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에 사전투표 관리관이 소란 언동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 약 15분 동안 소란을 멈추지 않았는데요. 이에 1심은 사전투표 관리관의 거듭된 제지 명령에 불응하며 소란을 피웠고, 투표용지를 훼손함으로써 투표의 평온을 해치고 나아가 투표 사무원들의 공정하고 질서 있는 선거 사무 집행을 곤란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제도인 바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투표소에서 소란을 부린 A의 범행은 선거제도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것으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250만 원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 관계자를 폭행, 협박, 유인 또는 불법으로 체포, 감금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투표소, 개표소 또는 선관위 사무소를 소요, 교란하거나 투표용지, 투표지, 투표 보조용구, 전산 조직 등 선거관리 및 단속 사무와 관련한 시설, 장비, 서류 인장 또는 선거인 명부를 은닉, 손괴, 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투표소 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투표용지, 투표지를 훼손하는 일 등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투표소에서 소란을 부리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사무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방해 의사 없이 단지 잘못 기표한 투표지를 무효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해도 그 죄가 성립한다고 법원이 판결한 바 있습니다. 오는 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5월 27일과 28일에는 사전투표가, 6월 1일에는 선거일 투표가 실시되는데 투표소 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투표용지나 투표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투표소의 질서를 어지럽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2일과 13일에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았습니다. 후보자 등록 신청을 마친 후보자는 19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18일까지는 예비 후보자의 허용된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8회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선거구가 7곳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2022년 2월 1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구로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는 대구 수성구 을, 인천 계양구 을, 경기 성남시 분당구 갑, 강원 원주시 갑, 충남 보령시 서천군, 경남 창원시 의창구, 제주 제주시 을 등 7곳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5월 11일부터 6월 10일까지 제9회 대한민국 선거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의미와 중요성을 되새기고 아름다운 선거의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제9회 대한민국 선거사진 공모전은 일반 부문과 언론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는데 일반 부문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언론 부문은 한국기자협회 언론사, 현역 사진기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모전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6월 10일까지 선거사진 공모전 홈페이지에 접수하면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투표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시티투어버스와 부산시내버스 BRT 승강장에 선거 정보를 랩핑해 홍보합니다. 부산 주요 관광지를 운행하는 시티투어버스에는 사전 투표일과 선거일 정보가 버스의 옆면과 뒷면에 랩핑되며 BRT 승강장에는 1인 7표 투표용지 교부 방법과 정책 선거 등의 내용을 부착합니다. 울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울산해양경찰서와 협업해 해상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대형 경비 함정에 국민과 함께 더 나은 바다로, 투표와 함께 더 나은 내일로라는 문구를 담은 현수막을 게시해 운영하고 이를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라는 광고 영상으로 제작해 방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상도동 숭실대 앞에서 칼국수집을 운영하는 박지은입니다. 저희 가게는 21년도 6월 19일 날 오픈을 했습니다. 대표 메뉴는 통큰 칼국수이고요. 뼈다귀, 감자탕, 그리고 점심 메뉴로 덮밥 종류. 그때 오픈하고는 한 달 정도는 그래도 많았어요. 왜냐면 옛날에 제가 여기서 장사를 한 5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이 찾아와 주시고 그래서 한 달 정도 있다가 또 코로나가 또 심해져가지고 손님이 확 줄었죠. 저는 음식 장사를 한 20년 했어요. 제가 음식 하는 걸 좋아해요. 좋아해서 그 음식점을 하게 됐는데 만만치 않아요. 힘들어. 아직까지는 그냥 유지 정도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좀 지금은 아직은 힘들어요. 보람은 손님들이 맛있게 드셔주시고 이렇게 칭찬하실 때 그럴 때 보람이죠. 근데 저는 솔직히 음식을 제가 먹는 것 같이 하니까 2022년도 올해는 다 힘들어하는 코로나가 정말 종식돼서 어딜 가도 그냥 편하게 뭣도 할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 저희 가게가 좀 많이 알려져서 더 손님들이 많이 와주시는 그런 가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올
6월 1일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정말 국민을 생각하고 일하실 수 있는 분이 되셔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투표를 꼭 합시다. 오늘 ETV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